자, 여러분. 소리의 변화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교체. 자, 교체는 뭘까요? 바꾸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 담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약. 축약은 줄어들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락, 떨어뜨리기. 그쵸? 빼는 거예요, 소리를. 그 다음에 첨가, 소리를 더 넣는 거죠.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교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탈락이나 동화 개념과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는 교체 부분에 요 2가지만 논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예민한 게 요거예요. 자음군 단순화. 이 자음군 단순화를 탈락으로 보는 것이 현재 교과서예요. 자, 그리고 예전의 규정에서는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를 그냥 교체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되 만약에 괄호치고 학교 문법론을 기준으로 그러면 탈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안 냅니다. 아시죠? 예, 왜냐면 학교 교과서에서 바뀌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뭔가 문법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가능성을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뭐 양쪽 가능성 알도 말도 나죠. 그죠? 자, 첫 번째. 자, 끝소리 규칙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자, 교체에 나오는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거나 같은 말. 자, 중화. 근데 이 말은 좀 죽은 단어예요. 요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음화. 이 말은 잘 쓰죠. 대표음화. 그리고 받침 법칙. 자, 결국에 종성, 받침의 발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받침에다가 모든 자음을 쓸 수는 있어요. 모든 자음을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음으로 수렴을 시켜요. 대표음 중에 고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들이 몇 개냐 하면 딱 7개예요. 자, 그래서 이 7개를 적어보죠. 자, 7개. 대표음은 7개다. 대표, 여러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음할 수 있는 이에요. 자,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대표음은 7개다. 그래서 그녀, 다리만 봐요. 자, 이렇게 7개입니다. 그녀 다리만 봐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성인 버전하고 어린아이 버전으로 그녀 다리만 봐요. 자, 이렇게 7개. 이 7개로 발음을 다 수렴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외에 다른 받침이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단어, 그리고 풀이 낫다라고 할 때 요 단어, 예를 들어 건물이 낫다라고 할 때 이 단어, 그쵸? 자, 요거는 받침이 지금 다 달라요. 근데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 발음이 다 똑같거든요. 얘를 발음을 할 때는 여러분 발음은 대괄호 안에다 가두는 거 아시죠? 자, 발음을 할 땐 자,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대표음 뭘 넣어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귿을 고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대표음은 디귿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들은 디귿으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도 여러분 예를 들어 키읔은 어디에 수렴이 될까요? 자기들의 기본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부엌 하면은 키읔 받침이죠. 근데 키읔 받침을 우리가 발음할 수 있어요? 부엌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뭘 선택? 발음하면 부엌이라고 기역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게 받침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겹자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겹자음 아시죠? 밑에 그쵸? 이렇게 여기 쌍자음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수렴된다. 쌍자음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쌍자음 말고 겹자음, 자음 섞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음군을 머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초성에서 이런 글씨 이제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침에서는 써요. 그쵸? 받침에서는 써요. 근데 우리가 받침에서 역시나 2개를 발음을 연달아서 할 수 있으려면 뒤에 만약에 모음이 있어서 뒤로 하나 넘겨줄 때지 이러지 못하면 그냥 한 글자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 고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고르는 걸 교체로 보는 입장과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다 라고 보는
탈락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거를 교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이 리을 기억이 그쵸? 기억으로 변했다라고 교체로 보는 입장과 아니지 리을이 떨어진 거지 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양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음근 단순화는 겹자음에 대한 둘 중에 무엇을 대표음으로 삼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준발음법으로 넘어가서 자, 겹자음일 때 앞에 것을 대표음으로 삼는 경우, 뒤에 것을 대표음으로 삼는 경우, 불규칙한 경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간단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대부분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특이한 애들만 외우면 되죠. 그죠? 괜히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겹자음은 앞을 대표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의 겹자음은 앞을 대표음으로 한다. 그런데 두 번째, 뒤에 있는 걸 대표음으로 삼는 게 두 개 있으니 그 두 개는 그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대표음으로 삼는 경우 자,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뒤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이에요.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 나머지는 다 앞이니까 쓸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 자, 그러면 또 이것만 외우면 되느냐? 아니에요. 불규칙한 애들이 있어요. 앞을 선택했다, 뒤를 선택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리을, 비읍과 리을, 기억이 있어요. 자, 얘네 네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 비읍과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리을, 비읍은 어떻게 불규칙하냐 하면 대부분 리을이 대표음인데 다른 애들처럼요. 앞이 대표음인데 리을, 비읍인 경우를 외워주면 돼요. 적으니까.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 밟다라고 제가 지금 발음하지만 밟다거든요. 밟다가 아니라 밟다예요. 밟다. 자, 그래서 집밟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그래서 그때 밥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한다니까요. 그쵸? 밥. 자, 그 다음에 자, 하지만 요게 아닌 경우에 또 다른 경우에 여러분 넓다 있잖아요. 얘는요. 원래 자, 이 경우 넓다의 경우에는 얘가 맞아요. 앞에 게 대표음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묘한 단어인 게 밥다처럼 밥다, 밥고 밥지 이러든지. 근데 넓다는 넓다, 넓고 넓지 다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합성하거나 파생을 하잖아요. 다른 단어로 더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넓적다리, 넓죽하다, 넓둥글다 라고 비읍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어간을 가지고 그죠? 합성 파생하면 그때는 비읍 발음이 납니다. 자, 요거는 따로 알아줘야 돼요. 자, 요거 특이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기억 갈게요. 자, 리을 기억은 어떻게 특이할까? 자,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하나만 피해요. 자, 대표음이 뭔데? 뒤에요, 얘는. 그럼 대표음이 뒤인데 리을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겁니다. 뒤에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될 때.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의 앞에 요것과 뒤에 요거는 발음이 달라요. 자, 왜냐하면 여기 뒤엔 기억이 있고 여기 뒤엔 디귿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리을 기억은 대표음을 기억으로 삼는다 그랬죠? 기억으로 삼을 건데 뒤에 어미가 뭐가 이어지면 기억이 이어지면 이걸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맞고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때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앞에 거는 리을을 선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기억을 선택하는 자, 이런 짓을 하게 되죠. 뒤에 이어지는 자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맵을 그릴 때 깊이 안 파는데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용언일 때 아직 이제 뭐 이걸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자, 어간과 어미라는 게 있는 그죠? 용언, 동사 형용사일 때 이런 거고 그죠? 그냥 체언에
체언에, 리을 기억이 있는 체언에 뒤에 만약에 조사가 붙었다. 이거는 어간 어미예요. 자, 어간 어미. 그래서 뭐로 시작하는 어미를 회피한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때문에 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닭과 같은 경우는 명사 더하기 조사예요. 이럴 때는 얘네는 어차피 각각의 단어다 이거죠. 얘네는 원래 한 단어잖아요. 자, 그쵸? 이거 두 개가 한 단어니까 회피도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각각 두 단어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피해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대차에 가는 거예요. 뭐로? 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닭과라고 해서 그냥 된소리대기 현상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문의 개념이라기보다 의문에서 표준발음법으로 조금 넘어가서 너무 자주 나와서 한번 좀 깊게 파본 부분이에요.